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신났다. 24시간 공장을 돌릴 판이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는요,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말입니다. 반도체만 외쳤었거든요. 예, 늘 반도체가 또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도. 뭐 당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예, 그래도 요즘 같을 때는요, 야, 시장을 보면 무섭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52개 자동차 부품사 평균 이익 상승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요, 예, 제품을 많이 생산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균 이익 상승률이 무려 말입니다. 85.5%예요. 85.5%. 이 말은 여러분, 완성차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다가 주문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거고요. 주문을 내는 대로, 예, 지금 부품 회사들이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내가 돈 좀 더 줄게. 빨리 우리 걸 만들어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입니다. 85.7%가 늘어난 건 2020년에, 예, 자동차 부품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1.4%였어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보세요. 2.6%입니다. 1.2%가 오른 수치고요. 증가율로 보면, 예, 85.7%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일은요, 더 놀라운 일은 지금 자동차가 무역수지 상품 1위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도체가 1등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보다 말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2.5배가 더 넘게 무역수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을 보면요, 자동차는 176억 6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까지 더하자고요. 52억 8천만 달러까지. 그러면 반도체가 66억 8천만 달러니까 3배가 넘죠.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느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저는요, 이 시장을 보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고전을 겪고 사실상 폭망했잖아요. 그게 큰 약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것보다는 다변화에 더 신경을 썼다.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한 성공의 요인이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신냉전 체제의 덕택을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고요. 유럽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 견제를 하고요. 또 유럽이 견제를 하니까 그 시장에 대한민국이 파고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전략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러시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틈새를 우리가 차고 들어간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건 주로 말입니다. 원자재예요. 원자재. 예, 예를 들어서 에너지원,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리튬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수출하는 빈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또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중국이 말입니다. 방리담회로 세계 공장이라는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마구마구 뿌렸거든요. 바로 이 시장에 지금 제동이 걸린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중국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진짜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자동차의 부활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미 이익을 냈어요. 2,766억 원의 이익을 냈고요. 르노도 말입니다. 1,848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KG 모빌리티라는 쌍용차죠. 작년에는 1,12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올 1분기는 벌써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벌써 흑자를 냈다고 해요.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새로운 부활 보이는 것 같죠? 만약에 말입니다. 노조가 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아주 상생의 모드로만 가져간다면 대한민국은요. 자동차 산업이 또 한 번 부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말입니다. 자율주행차 레벨 4인가요?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는데 레벨 4가 수원에서부터 강릉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지원자. 자동차 지원자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차 시장에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노동이 제대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만 준다면 지금 자동차는요. 분명히 또 한 번의 부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저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조금 저축해 나가는 것도 저는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제가 자동차나 조선을 보지 않는 게 이게 워낙 노조가 강하고요. 그 강한 노조가 결국 회사의 경쟁력마저 깔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처럼 말입니다. 자동차의 새로운 부활을 알린다면 그리고 노조도 상생이라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함께 한다면 저도 시장을 볼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신나는 곳이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한 번 이게 좌파 정권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경제 저 난민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된다고요.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야 되는데 버텨내려고 그러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쓰는 전략 반드시 정부가 참고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이 수출을 해왔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아니면 지금 유럽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곳 여기를 집중 공략해서요. 우리가 계속 수출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다변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예, 정부가 중국이 수출하는 곳 이것을 뚫어주는 것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입니다.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인력난이다, 인력난이다, 인력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말입니다.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빨리빨리 마련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고용노동부가 참 못한다. 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뭔가 꿈틀대고 있는데 예, 고용노동부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 경제가 살면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도 더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가 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조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갈라치기 한 거 빼고요.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오늘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